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고민되는 종목들, 이 종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골치 썩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 방송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들 종목들을 점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담 신청해 주시는 시간 동안요, 오늘 시장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1.9%나 또 올랐습니다. 어제도 올랐거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이죠. 지난 금요일 날 상승 마감됐고 오늘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상승이었어요. 12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1월 달에 들어서는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있나 봅니다. 코스피 지수에 연이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종가 2,488포인트에 맞췄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도 역시 반등 나왔고요. 1.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12월 마지막 거래부터 해서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새 71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미국 증시하고 비유할 것은 안 되죠. 미국 증시는 워낙에 많이 올라갔던 이 시장이니까. 하지만 국내 증시가 그동안 주요국 증시 대비했을 때 너무나 많이 소외를 당했었는데 1월 달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1월 달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특히나 강했던 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IT였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의 그 종가 기준으로 흐름을 확인해 보면 2.7%가 올랐거든요. 그런데요,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 횡보 중이에요. 물론 과거의 주가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IT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삼성전자도 오늘 2.7%가 올라갔다는 건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하이닉스도 오늘 주가의 상승이 꽤 컸죠. 무려 9.8%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IT가 1월 달에 강한 이유는 이미 연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1월 초에는 CES라는 국제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IT 기업들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시회장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올해 2025년도에 중요한 기술들을 거기에서 이제 선보이는 자리죠. 그래서 IT 쪽은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IT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IT 기업들이 올라갔고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역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과연 계속해서 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요. 4분기죠. 그런데 잠정 실적의 눈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예상했던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15조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8조 원대에서 7조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미 눈높이가요. 지난 8월 달하고 지금 이 시점이 한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적의 그 전망치가 반토막 정도가 났다는 건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낮아진 눈높이에 충족하거나 조금 더 잘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IT를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넘어가면 또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속하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제약바이오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분위기는 조금씩 오르는 장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보다는 이제 새롭게 쓰여지는 장이에요. 2025년도는 말이죠. 예, 초의 분위기만 잘 타게 된다면 지난해 힘들었던 분위기도 조금씩 이제 털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올라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빠졌고 힘들었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걸 이용해서 또 팔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도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은요, 섣불리 매도하는 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좀 찾아 나서고 거기에서 좀 저가일 때 매수 공략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초 증시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보유 종목들을 지금부터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에코프로 머티고요. 아, 에코프로 머티. 네. 네. 103,000원에 35%요. 103,000원에 35%. 네네.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3개월 돼가는. 그러니까 10월, 11월 정도나 10월쯤에 사셨나 봐요. 네, 네네. 근데 왜 사셨어요? 이 종목은. 바닥인 줄 알고. 아, 또 바닥인 줄 알고? 네네. 아, 좀 떨어졌다 싶어서. 예, 모아가려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모아가는 것도 이 종목들마다 달라요. 네. 그리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 에코프로 이제 그 그룹주들이죠. 그리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혹시 그 상담들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좋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 안 좋게. 그죠? 근데 왜 사신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해요. 네. 그때도 10월달, 11월달에도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어요. 네. 잠깐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있긴 했는데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이 전기차가 앞으로 2차 전지 뭐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세요? 혹시 올해는 좋아질까요? 아니요, 올해. 근데 길게 보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은. 네. 네. 이 말이요. 길게 본다라는 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 네.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길게 본다라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길게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몇 년 후에, 그 몇 년 후에 좋아질 거 지금 산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작년 말쯤에 종목을 사신 분들은 증권사에서도 이제 보고서들이 좀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보고서도 보면은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가 2025년도니까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 역시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지금 사셨을까? 라는 제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방송을 계속 보셨다면 아실 건데. 네. 지금 요번에 근데 이건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잘 가요. 그렇죠? 네네.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주인데 왜 이렇게 걔는 그 종목은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은 왜 안 올라갈까? 테슬라가 올라가면 과거엔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가잖아요. 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 보면은 전기차의 판매량은 많이 감소했어요. 전기차 판매 쪽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이 정치 테마로 올라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율주행. 네네.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건 이슈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과거에 테슬라가 올라갔으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그래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이 손해를 좀 많이 보세요. 저는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하락이요. 저는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비중도 지금 크시기 때문에 아마 이 원래 매수했을 때도 10만 원이 넘었던 가격이라 네.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만약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은 반등이 나온다면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선에서 반등만 주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수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아도. 만약에 이제 이거를 몇 년 동안 진짜 뭐 4, 5년 정도 기다린다? 그렇다면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그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또 주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예측을 할 뿐이지 나중에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보이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버티는 목표 가격은 8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요. 손절 가격은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손절 가격을 잡는 것도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에코프로버티는 5만 8천 원 손절가 잡아놓고 그리고 반등 시에는 8만 5천 원 회복되면 저는 거기에서라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 칩스요. 가온칩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1,600원에 11%요. 41,600원에 11%요. 예. 그래도 수익이 나고 계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밝으셨나 봐요. 자, 조금 올랐어요. 이거 네, 네. 예, 먹었어요. 사고 한번 내렸어요. 10월 17일 날 샀어요. 되게 오래된 종목이에요? 예, 작년 10월 17일 날 샀어요.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군요. 예, 떨어졌다. 다행입니다. 자, 네, 그래도요. 예. 그동안 이 회사는 이제 ARM이라든지 아시죠? 미국 예. 이제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 반도체 파운더리 이 협력사예요, 이 회사가. 예. 특히나 이제 ARM과 삼성전자 하면 이제 우리가 AI 쪽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가온칩스는 솔직히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서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투자은행 아시죠? 거기에서 거기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2025년도에 최선우주라고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AI 쪽은 전망이 밝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올 초에 지금 이제 7일부터 해서 CES라는 게 이제 개최가 돼요. 거기에서도 핵심이 바로 핵심 기술이 AI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온칩스도 아마 많이 조정이 나왔고 그래도 전망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전망이 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사신 건 아니고 손실 났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잘 올라갈 때 잘 팔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쯤 네, 지난해보다는 올해의 상승은 그래도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미 지난번에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예. 반등은 지난번보다 원래 항상 처음이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폭발적인 어떤 성장처럼 올해도 그 정도의 성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성장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온칩스는 위쪽으로 지금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서도 거래가 조금씩 요즘에 들어오고 있죠. 예. 네, 상승은 저는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5만 5천 원. 네. 예. 하지만 5만 5천 원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주가가 그동안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분명히 올라가면서 계속 매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매도가 안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5만 원을 넘어가면 가격대부터는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5만 5천 원을 저는 목표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5만 5천 원 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까요? 네, 그래도 좋죠. 그리고 예, 그래 한번 드릴게요. 네, 혹시나 이제 아래쪽으로 4만 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기서는 흔들려도 조금은 가져가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져가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만 5천 원에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예.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아유, 이거 바뀌는 바람에요. 네. 저
엄청 괴로웠어요. 아, 그래요?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럼 어떤 종목이에요? 아난티인데요. 네. 14,000원이고요. 네. 20%거든요. 오래됐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 사놓고는 아, 지금까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네. 지금 트럼프 얘기 나오지 그래. 네. 혹시 추가로 지금 사도 되나 하고. 이게 지금 아난티를 네. 아난티가 원래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북. 아, 이북 예. 북한 그 경협주라고만 알고 계신 거죠? 그거하고 관광. 그죠? 원래 먼저 예. 나와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난티가 예. 이게 콘도라든지 호텔 이런 걸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원래 그게 예. 본업이고 그다음에 예. 관광 이제 우리가 대북 테마주로 엮이게 된 건 이제 과거에 엮이게 예.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시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면 예. 김정은과의 트럼프의 만남을 좀 기대하면서 관계가 예. 좀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예, 그리고 조금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요. 예.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탄핵 예.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예. 만약에 이번에 이게 탄핵이 만약에 이제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 이건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하나의. 예, 예.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 또 예. 보면은 경협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원래 과거에도요 트럼프 1기 때도 경협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걸 보시고 네. 하신 것 같은데, 근데요. 예.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의 어떤 그 전망은 네.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뭘 살지를 몰라가지고 네, 지금 물린 게 많은데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이거를 사야 되나 지금 막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추가 매수를 더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높죠.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예. 뭐 매수가 근처도 사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솔직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비중이 20%까지 들어갔으면 예. 이 정도까지 비중을 들어갈 종목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최소한 10% 정도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 단가가 예. 떨어지죠. 예. 근데 지금 혹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한 5% 있어요. 지금 아난티를 만약에 매수를 할까, 아니면 삼성전자도 네. 혹시 물려 계세요? 삼성전자도요. 네, 물려 계신 거죠. 7만 2천 원인가 물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두 종목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삼성전자 네. 지금 사면 안 되죠? 지금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니까. 올랐어. 많이. 이게 얼마나 올랐다고요? 예전에 네. 가격은 얼마였는데요? 지금 얼마나 올라? 네. 오늘 하루 이거 3% 정도 올라갔더니 뭐가 중요합니까? 예. 추가 매수했을 때 2, 3% 올라가면 파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 추가 매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네. 두 종목 중에 해야 된다. 솔직히 아난티도 추가 네. 매수 안 하면 힘든 가격이지만 예. 조금 더 저는 이제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네. 삼성전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하세요, 차라리. 그럼 삼성전자 추가 매수 하려면 얼마까지? 얼마에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네. 이제 뭐 7만 원대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매수하고 추가 매수한 다음에 그 단가 낮아지겠죠. 예, 예. 그러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 전화요? 네, 전화 주세요.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좀 일찍 전화 주세요. 네, 아시겠죠?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은 콜마 B&H고요. 네, 매수가가 18,900원에 비중은 23%입니다. 18,900원에 23%요. 네, 사실은 멘토님 작년에 제가 유튜브로 멘토님한테 2023년 3월쯤에 네. 제가 이거를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14,000원대였고요. 콜마 B&H가 네. 제 매수 단가는 23,000원에 17%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멘토님이 그때 이제 좀 기다려보다가 18,000원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연락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안 전화들을. 돼가지고. 아이고. 예, 그래서 그때 네. 당시도 23,000원대였으니까 네. 방법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혼자서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아. 이제 17%에서 23%까지 됐고 단가를 이렇게 낮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 상태로 조금 이게 금액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현금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한 30%까지 늘려서 이번에 좀 나와볼까. 너무 오래 이제 물려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멘토님한테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예, 제가 좀 그래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한번 네. 제가 하려고 전화 자, 일단 딱 그때가 18,000원 딱 왔을 때가 지금 이제 네. 고점이 되었잖아요. 그죠? 좀 네. 그때 그래서, 연락이 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연락이 좀 안 됐던 것도 방송에서도 좀 일찍만 전화 주시면 연락이 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때는 통화까지 다 됐는데 연결을 안 시켰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아쉽지만 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 이제 그때 네. 어찌 보면 기회였던 거죠. 이제 19,000원 살짝 이제 18,000원, 19,000원 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만약에 연락이 됐다면 한번 봐드렸을 텐데 일단 네. 지금은 주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보니까 비중도 많이 있다고 네. 하셨어요. 근데 네.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셔가지고 추가 근데 매수 왜 혹시나 그러냐면 제가 또 그때 18,000원 갔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17,000원까지만 그리고요. 낮춰놓으면 좀 네. 이제 본전 탈출될 수 있지 그리고 않을까. 추가 매수를 너무 네. 빨리 하셨어요. 예.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네. 이 종목을 지금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급해가지고 추가 네. 매수를 빨리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저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추가 네. 매수를 그렇게 잘 하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정말 네. 이때가 정말 저는 이제 어떤 때 추가 매수하냐면 네. 지금 이 정도 가격 이하로 떨어져? 정말 그렇다면 이 회사는 너무 심하게 싼 거야라고 생각될 때 있죠. 더 이상 네. 떨어질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될 때 저는 그 네. 시점에 오면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해버리면 이렇게 비중은 늘어나고 또 더 빠지면 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원래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과연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를 더 할까? 30%까지 채울 생각을 만약에 좀 하신다면 네. 그죠? 그럴 생각 정도까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네.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일단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정권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과 약간 좀 맞물려서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네. 이건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추측이에요, 사실은. 네. 제 예상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콜마 B&H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비중을 과연 여기서 더 많이 실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차라리 13,000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이때 아마 거래가 13,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거래가 좀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길게 가져가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목표 가격은 17,000원 정도를 보고 간다면 네.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낮게 이제 좋은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는 사지 마세요. 총 네. 비중 합산이 30% 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이게 콜마 B&H가 뭐 그래도 단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제가 네.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둘러서 했던 것 같아요. 멘토님 보시기에도 만약에 그냥 기다린다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세월을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탄탄한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네? 삼성전자는? 탄탄한 회사죠.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기업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가 커요. 네. 그리고 콜마 B&H도 회사는 분명히 좋은 회사고 이익도 잘 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저는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거래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분명히 네. 그때 기회가 있을 건데 아직은 거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건 네.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네. 네,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보보 반도체요. 네, 15,700원에 20%요. 15,700원에 20%요. 네, 네. 자, 이 종목이 작년에 사셨나요? 네. 사자마자 떨어졌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 올라갔다 떨어졌나요? 네. 아,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났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6월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당 원래 높았는데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내린 거거든요, 약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본전 근처에서 좀 더 올라갔다 그냥 빠져버려서 계속 떴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에 손실이 났는데 추가 매수해서 본전이 왔는데 이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추가 매수해서 이제 매수가 처음에 근처까지. 단가가 높았어요. 네. 그 추가 매수에 단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와가지고 매수가 근처에 온 거 반등 아니에요? 없이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손실 중이었군요. 네네. 사실 지금 어부반도체도 그렇지만요. IT 기업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죠? 이 네. 기업도 지금 20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고요. 뭐 당장 실적이 뭐 더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뭐 긍정적인 뭐 기대해 보시는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너무 심하게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여기에서 오늘 5%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대부분 IT 기업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제가 볼 때는 매수가까지의 회복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은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추가 매수를 되게 빨리 하셨나 봐요. 그죠?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되게 빨리 하신 것 같은데. 1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처음 비중이 컸었나요? 단가가 별로 안 떨어졌네요. 처음 가격이 네. 되게 높았나 봐요. 그러면 지금 네,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은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나중에요.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은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2,000원 가격이 오면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워낙에 이 종목도 위에서 많이 오랫동안 이제 머물렀던 종목이라 이 반등을 기대하고 이제 1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올라오면 이제 원래는 수익 내려고 주식을 사죠. 그런데 만약에 손실이 나면 매수가만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본전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부반도체는 12,000원 가격 왔을 때 이 물량을 소화를 못 시키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자니 솔직히 지금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확인이 돼야지 그때부터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거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000원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꼭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아래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어요.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 부천입니다. 부천 원미카페 4층 407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고요. 그리고 강연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들을 수 있는 강연회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한 해를 준비하는 강연회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연초, 지난해부터 좀 힘들었고 연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반등을 또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냥 1월 달에도 올해도 좀 안 좋겠지. 이렇게 그냥 넋놓고 계셨던 분들은 1월 달 돼도 그다지 좀 반가운 반등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좀 빨리빨리 바로잡고 그다음에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이런 전망들과 또 관심 가져야 되는 업종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부천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만 들을 수 있는 내용, 또 2월에는 또 2월에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상담을 또 신청해 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상. 자, 우선주네요. 자, 오랜만에 우선주 상담인데요. 16,100원이고요. 비중이 30%예요. 16,100원에 비중 30%. 자, 솔직히 이건요. 이 종목은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주를 왜 매수하셨지? 저도 역시 그게 의문이에요. 아니, 대상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 차라리 매수하셨을 거라면 이 보통주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보통주를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선주를 매수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선주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급등이 막 나오니까 이런 걸 보고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주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나 우선주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주는 매수하지 마세요. 우선주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길 원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우선주는 그런 시세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에 배당에 우선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회사가 망했을 때 그러면 그 채무에 대한 변제에 우선한다 이런 건데 보통 그런 이제 우선주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거래가 없는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상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16,100원에 매수하셨으면 16,200원 정도에 그냥 매도를 걸어 두세요. 올라오면 빠지게. 왜냐하면 순식간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도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우선주는 이번에 16,300원 정도에 그냥 걸어두세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 매수한 가격은 27,000원이고요. 비중은 10%. 27,000원에 비중 10%.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 궁금하긴 한데 통화를 했다면 물어봤을 텐데요. 자, 오늘 매수하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떨어지고 있을 때. 급등하고 나서 또 급락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이제 910억 원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갔다가 오늘 또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자, 서신 시스템은 최근 실적을 잠깐 볼게요. 이 2024년도에 예상 실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상 실적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상 실적은 예상 실적이 뿐이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적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의 실적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실 텐데 과거 실적은 중요치 않고 일단 적자였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실적이요 또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적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상 실적을 믿지 마세요. 서진 시스템은 ESS라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 ESS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기술력도 분명히 중국이 또 갖고 있고 거기에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란 사실이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계약 체결 소식이 이제 나면서 이제 올라갔다 빠졌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 거래를 보시면 이미 이제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서긴 했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반등 시에 저는 정리하자는 의견이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이번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혹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얼마나 좀 빠졌는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당연히 또 빠지진 않았네요. 자, 반등 시 저는 28,000원에서 빨리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이에요. 자, 이번 종목은 금호석입니다. 자, 매수한 가격은 107,000원이고요. 비중이 20%네요. 107,000원에 비중이 20%면 이 종목을 매수를 아마도 11월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졌을 때 하신 것 같네요. 아, 주가 워낙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자, 그런데 이 금호석유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자, 최근 수급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쪽은 기관 쪽이네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수하다가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섰는데 예전에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 그 시점이 12월 18일경입니다. 12월 18일. 12월 18일경을 우리가 또 날짜를 잠깐 좀 체크해 보면 빠질 때였네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빠졌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할 때 좀 올랐어요. 이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금호석유의 주요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요.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 쪽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조금 더 흔들려도 11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셔도 괜찮으니까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11만 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저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7,000원에 6% 비중인데요. 네. 이거 제가 매입한 지가 한 석 달? 그 정도 됐는데, 네. 매입을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 그래요? 그럼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7,000원에 7,000원? 6%예요. 11월 달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그쵸? 그쯤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차 싶죠? 네. 근데 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멘토님 네. 일요일 날 9시에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네. 어제도 보고 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기실에 홀렸나 봐. 갑자기 그래요? 그걸 매수하고 나서 네. 제가 이거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네. 안 그래야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갑자기 확 이게 TV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간 후회 시간이네요. 약간. 네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실수를 했다. 그걸 네. 지금 이제 알고 계신 거고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이번이 지나면 또 그런 실수를 안 할까요? 이제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안 하도록 하겠지만 또 실수합니다. 그렇겠죠.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근데 주식하다 보면요. 네, 내 정신이 네. 내 정신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네. 그럴까요? 머릿속으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은 먼저 움직이죠. 네네. 그래서 집에 혹시 손싸개 있으세요? 네. 손싸개로 손을 싸세요. 네. 누르지 마세요. 이 버튼을. 네네. 네.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농담을 한 거지만 진짜 이게 주식도 중독이에요. 맞아요. 이게 중독입니다. 이 도파민이 막 나와요. 이게 올라갈 때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주가가 막 올라가면 저기서 내가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사가지고 좀 올라가면 얼마의 수익이 날 텐데 막 상상을 하면서 막 머릿속에 막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눌러버리죠. 근데 항상 사고 나면 그때부터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주식도 중독이에요. 이게 너무 희열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때는 손싸기로 막 손을 싸야 돼요. 네, 진짜 꽁꽁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그걸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또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건 실수가 네, 맞아요. 반복이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한 번에 고쳐지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네.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다음에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네. 다만 보니까 이제 일요일 날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저녁에 이제 9시에 막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정보들을 이야기해 드리죠. 네. 그죠? 일정부터 이야기 다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왜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면 스페이스X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또 다뤄드렸었어요. 예전에 네. 그죠? 네. 지금 내년 이제 올해죠. 2025년도에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그 뉴스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직 이게 또 다시 이제 재조명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있고 한데 진출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출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제 업종이라고 섹터라고 하죠. 그 섹터는 이제 6G라든지 그런 쪽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6G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거기에 투자에 대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고요. 네.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이 종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다리세요. 이 종목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다음에 반등이 다행히도 6%밖에 안 사셨어. 그렇죠? 네. 네, 6%만 사신 것도 이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6% 정도 살 거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내가 조금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을 기다리셨다가 나중에요. 반등 주면 나중에 한번 꼭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6,000원만 넘어가면 이제 6,000원 위쪽으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때까지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나올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매수가 7,000원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재료가 나오면 6,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가 딱 오면 그때 나오세요. 네, 이해하셨죠? 바쁘신데 얼른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중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네. 그거 보고 다시 제가 더 매수하는 건 제가 의미 어리석은 없어요. 생각이겠죠. 네, 의미 없어요. 네, 만약에 이게 추가 매수해서 꼭 추가 매수해야지 빠져나올 정도라면 네. 추가 매수 안 해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은 재료가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네네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이미 한번 누를 만큼 눌러놨기 때문에 네. 중간에 반등 나왔던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반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가 들어왔을 때 나온 반등이 중요한 거고 이미 네. 이때 눌렸을 때 거래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반등 나올 때만 잘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일진전기. 일진전기.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4,000원에 8%입니다. 24,000원에 8%. 네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작년 네. 12월쯤에 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지금까지 일단 안 팔고 계시네요.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저는 3만 원 넘으면 네. 안 넘기겠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네. 계속 그 주위에서 29,000원에서 계속 빠지네요. 그렇죠. 네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신호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약간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3만 원이 넘어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셨는데 만약에 네네. 3만 원을 넘어가면 팔까요? 안 팔 거예요, 분명히. 더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또 3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땐 팔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 전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팔 거 생각하면서 다시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하다가 또 안 팔아요. 그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팔까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일진전기는. 수익이 지금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3만 원 부근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올라가다가 막혔죠. 네네. 그럼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만약에 팔았는데 3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럼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배가 좀 아프겠죠. 아쉬워서 그거는 제가 그냥. 그래도 약간 좀 아쉽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때 아쉬움과 만약에 네. 이거를 안 팔았는데 주가가 24,000원 아래로 떨어져서 손실을 봤어요. 안 팔아가지고 버티다가. 그랬을 네네. 때 내가 그 힘듦, 이걸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 지금 파는 게 나을 것 그죠? 같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은 충분히 한 번쯤 정리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굳이 기다리다가 이제 수익이 줄어들어도 못 팔 거고, 아쉬워서. 그러다가 또 손실까지 나버리면 너무 힘들 거고. 그러니까 지금 팔면 돼요. 조금 더 팔거나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최고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거래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익 축하드려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 성화이팽이에 성우하이텍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950원에 10%. 8,950원에 10%요. 예, 작년 봄 정도 산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진짜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충분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은. 예, 예, 예. 혹시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그건 아니세요? 뭐, 그 정도 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생각하려고요. 솔직히 저는 성우하이텍의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인 것 같긴 한데요. 예. 한 가지 약간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럼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로 봐야 될. 그렇죠. 호재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번에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네. 트럼프의 정책 중에 가장 이제 악랄한 정책이 뭐냐면 미국의 그 무역 흑자를 내는 그 산업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자동차 쪽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그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멕시코 쪽을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나 기아,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쪽의 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화이텍은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걸리긴 해요. 근데 주가는 이미 아마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이 종목은 올라갈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추가 매수는 저는 4,500원 아래로 빠지면 예. 그때 추가 매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좀 분할로 나눠서 한 10% 정도 더 하실 생각이시죠? 만약에 한다면. 예. 그러면 한 3%씩 나눠가지고 45,000원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은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 매수까지 뭐 마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6,500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받아드릴게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성우하이텍까지 상담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지만 종목들이 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회 바로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